그날 아침 서울의 작은 원룸 아파트에서 나는 평소처럼 딸 수아를 위해 아침을 준비하고 있었다. 프라이팬에서 계란이 지글지글 익는 소리 속에 라디오에서 DJ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이 제6주 연속 1위를 차지한 곡입니다. 박준호의 작은 별이에요. 이 감미로운 발라드가 전 세계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죠. 팝 슈퍼스타의 부드러운 면을 처음으로 보여준 명곡입니다. 첫 음이 흘러나오자마자 나는 멈칫했다. 그 멜로디는 너무도 익숙했다. 가슴을 파고드는 아름다우면서도 아픈 완벽하게 내 것이었다. 반짝이는 작은 별아, 어두운 밤속에서 아빠가 내 곁에 있어. 모든 게 괜찮아.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세계적인 팝스타 박준호가 부르는 이 노래는 3년 전 내가 수아를 위해 쓴 자장가였다. 모든 음표, 가사, 부드러운 억양까지 똑같았다. 내가 휴대폰에 녹음해 작은 작곡가 포럼에 피드백을 받으려고 올린 바로 그 곡. 아빠, 계란 타고 있어. 수아가 내 잠옷바지를 잡아당기며 말했다. 현실로 돌아온 나는 황급히 불을 껐지만 머릿속은 혼란으로 가득 찼다. 그 노래는 내 거였다. 수아가 3살 때 엄마가 떠난 후 악몽에 시달리던 그 긴 밤들에 내가 쓴 곡 수아의 두려움을 달래기 위해 마음을 쏟아부었다. 그 노래 덕에 수아는 평화롭게 잠들 수 있었고 이제는 그게 내 인생의 유일한 위로였다. 하지만 이제 박준호가 수백만 명에게 부르며 자신의 창작물이라고 주장하고 있었다. 나는 홀로 딸을 키우는 평범한 음악 강사였다. 낮에는 피아노 레슨, 밤에는 작은 카페에서 기타 연주, 주말에는 스튜디오 세션 작업. 매달 월세와 식비를 겨우 맞추는 삶. 그런데 멀티밀리언헤어 스타가 내 노래로 부와 명성을 쌓고 있었다. 수아를 유치원에 데려다 준 후 나는 공공도서관으로 직행해 저작권법과 음악 도용에 대해 조사했다. 작은 별은 단순한 히트곡이 아니었다. 12개국 차트 1위, 500만 장 판매, 광고 영화 드라마의 사용. 박준호의 수익은 보수적으로 200억 원 이상으로 추정됐다. 증거는 충분했다. 3년 전 날짜의 원본 녹음, 노트에 적힌 손필기 악보, 포럼에서 피드백 준 다른 뮤지션들의 증언. 하지만 유명인과 싸우는 건 불가능에 가까웠다. 그날 오후 서울의 모든 엔터테인먼트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다. 대부분 박준호를 상대로 한다는 말에 전화를 끊었다. 몇몇은 연간 수입보다 높은 선임료를 불렀다. 결국 저작권 전문 변호사 이정훈을 찾았다. 그는 성공보수로 일하겠다고 했다. 김민수 씨, 증거를 검토했어요. 강력한 케이스입니다. 원본과 박준호 버전의 유사성은 부정할 수 없어요. 이정훈이 말했다. 승소 가능성은 높아요. 하지만 상대는 최고의 변호사팀을 거느린 스타예요. 소송을 수년 끌며 증거를 공격하고 비용으로 당신을 파산시킬 거예요. 그 노래는 제 거예요. 수아를 위해 썼어요. 나는 말했다. 이정훈은 고개를 끄덕였다. 믿어요. 배심원도 그럴 거예요. 하지만 이 싸움의 대가는 재정적 개인적으로 당신 삶이 현미경 아래 놓일 거예요. 미디어는 당신을 영웅으로 만들거나 스타를 이용하려는 속물로 몰아갈 수 있어요. 수아를 생각했다. 우리 삶, 쌓이는 청구서.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그 돈으로 수아 대학을 보낼 수 있어요. 안정을 줄 수 있어요. 그럼 싸웁시다. 힘들겠지만요. 그 후 몇 달, 이정훈이 케이스를 준비하는 동안 나는 내 자장가를 사방에서 들어야 했다. 마트, 카페, 레스토랑, 라디오, TV, 시상식. 박준호가 부르는 걸 볼 때마다 가슴이 찢어졌다. 그 노래는 수아에 대한 내 사랑, 보호, 약속이었다. 누군가 그 감정을 훔친 건 배신이었다.
최악은 수아에게 설명할 수 없다는 거 아빠. 이 노래 내 거야. 수아가 흥분할 때마다 그렇지. 아가야 라고 웃으며 말했다. 수아가 초등학교에 입학할 가을이 다가왔지만 재판 날짜조차 잡히지 않았다. 시간이 걸려요. 이정훈이 말했다. 하지만 상대가 우리를 진지하게 봐요. 수아는 큰 학교의 기대에 부풀었다. 엄마가 떠난 후에도 밝고 사교적인 아이로 자랐다. 아빠, 친구 사귈 수 있을까? 첫날 아침, 교복을 입히며 물었다. 물론이지. 너는 착하고 재미있고 똑똑하니까. 일주일 만에 수아는 반 친구들, 선생님 한 선생님, 배운 것들에 대해 쉴 새 없이 말했다. 특히 한 친구를 자주 언급했다. 민준이는 조용해요. 가끔 슬퍼 보이지만 나한테 착해요. 저녁에 침대에 눕히며 말했다. 그럴 수 있지? 조용한 애들이 좋은 친구가 돼. 한 선생님 말씀으로 민준이 엄마가 하늘나라 갔대요. 그래서 슬픈 거래요. 나도 엄마가 떠났다고 했어요. 하늘나라가 아니라 그냥 떠났다고. 가슴이 아팠다. 수아는 엄마를 거의 말하지 않았지만 그 빈자리를 느꼈다. 민준이가 뭐래? 아마 우리 엄마들이 어딘가에서 친구처럼 함께 있을 거래요. 그럼 좋을 것 같대요. 그 후 몇 주, 수아는 민준이 이야기를 끊임없이 했다. 점심 같이 먹고, 쉬는 시간 놀고, 읽기 짝꿍. 한 선생님이 전화해 민준이가 수아 덕에 활기차졌다고 했다. 엄마 돌아가신 후 힘들었어요. 수아가 미소를 짓게 해줘요. 언제 돌아가셨어요? 8개월 전쯤. 민준이와 아빠에게 큰 충격이었어요. 수아의 우정이 큰 도움이 되어 딸의 배려심이 자랑스러웠다. 10월, 수아가 민준이 집에서 슬립오버 초대를 받았다. 아빠, 갈 수 있어? 민준이 아빠가 괜찮대요. 영화 보고 팝콘 먹고 늦게 자요. 나는 망설였다. 민준이 성씨도 모르고 엄마 없이 홀로 키우는 아빠라는 것만 알았다. 민준이 아빠랑 먼저 통화할게. 한 선생님한테 번호 받아올게. 민준이 아빠 착하지만 가끔 슬퍼 보인대요. 아빠처럼 그 말이 예상치 못하게 아팠다. 소송 스트레스, 재정 걱정, 피로를 숨겼다고 생각했는데 아이들은 다 봤다. 그날 저녁 번호를 받아 전화했다. 여보세요? 익숙한 목소리였다. 안녕하세요. 김민수예요. 수아 아빠요. 민준이가 수아를 초대했다고 들었어요. 아, 네, 민준이가 수아 이야기만 해요. 좋은 친구예요. 저는 박준호예요. 전화가 손에서 미끄러질 뻔했다. 박준호. 내 노래를 훔친 수백억 소송할 그 사람. 내 딸의 절친 아빠. 김민수 씨. 계세요. 네, 죄송해요. 그냥. 예상치 못해서. 수아가 불편하시면 이해해요. 처음 보는 사람 집에 맡기는 게 신경 쓰이죠. 목소리는 따뜻하고 진심이었다. 상상하던 오만한 스타가 아니었다. 그냥 아빠였다. 괜찮아요. 수아가 기대해요. 좋아요. 금요일 6시에 데려오세요. 집 보고 제대로 만나요. 알겠어요. 그리고 수아 같은 딸 키워줘서 고마워요. 민준이가 힘든 시기였는데 수아 우정이 큰 힘이 돼요. 전화를 끊고 부엌에 앉아 생각했다. 몇 달간 증오한 사람이 홀로 아들을 키우는 아빠였다. 하지만 그게 내 노래를 훔친 사실을 바꾸지 않았다. 금요일 저녁 불안한 마음으로 주소를 따라갔다. 고급 주택가, 철문 뒤 거대한 집들. 내 노래가 만든 부위와 민준이 집은 성 같아 수아가 감탄했다. 문이 열리고 현대적 맨션에 도착했다. 크지만 따뜻했다. 창의 불빛, 현관의 장난감. 벨 누르기도 전에 문이 열렸다.
잡지 표지에서 본 얼굴. 하지만 레드카펫 스타가 아니었다. 청바지 티셔츠 차림, 피곤한 눈에 진심 미소. 김민수 씨시죠? 그리고 이 예쁜 아가씨가 수아구나. 안녕하세요. 박준호 씨. 수아가 수줍게 말했다. 준호라고 불러요. 집 크다고 걱정 마요. 민준이랑 나 둘이서 대부분 텅 비어요. 안으로 들어서니 가족 사진, 냉장고에 아이 그림, 아이가 사는 집의 편안함. 민준아, 수아 왔어. 계단에서 박준호 미니 버전이 뛰어내려왔다. 얼굴이 밝아졌다. 수아, 내 방바의 새 레고 세트 있어? 같이 만들자. 아이들이 사라지자 부엌에 둘만 남았다. 어색한 침묵. 적처럼 느껴지는데 어떻게 행동할지. 커피나 술 어때요? 이야기 좀 해야 할 것 같아요. 커피로요. 그가 내 정체를 아는지 궁금했다. 커피를 타며 가까이서 보니 피곤했다. 눈 밑 다크서클, 손떨림. TV에 자신만만한 스타가 아니었다. 무너지기 직전 남자. 민수 씨, 솔직히 물을게요. 심장이 뛰었다. 네. 당신이 작은 별 쓴 김민수예요? 충격이었다. 그의 표정을 읽으려 애썼다. 함정인가? 어떻게? 성을. 민준이가 수아가 노래 가사를 다 안다고 했어요. 전화로 내 이름 말할 때 당신 반응. 연결됐어요. 그는 커피잔을 쥐고 앉았다. 민수 씨, 말할 게 있어요. 변호사들이 하지 말라는 거 내 경력을 망칠 수 있어요. 뭐예요? 의도적으로 훔친 게 아니에요. 8개월 전 인생 최악의 시기에 온라인에서 찾았어요. 아내가 죽었어요. 민준이가 잠 못 자고 먹지 않고 말 안 하고 매일 밤 악몽. 내가 아무리 해도 위로가 안 됐어요. 목소리가 떨렸다. 눈에 눈물이. 절박했어요. 아버지로서 실패하는 기분, 아들이 슬픔에 빠져 사라지는 걸 보며 온라인에서 뭐든 찾았어요. 자장가, 아이 노래. 그때 포럼에서 당신 녹음 봤어요. 분노가 흔들렸다. 동정심이 스멀스멀. 제목이 수아를 위한 자장가였어요. 연락처 없고 저작권 표시 없고 그냥 아름다운 노래. 처음 들었을 때 울었어요. 그날 밤 민준이에게 틀어줬어요. 몇 주 만에 처음으로 평화롭게 잤어요. 매일 루틴이 됐어요. 유일하게 효과 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싱글이 됐어요? 라디오에 그는 머리를 쥐어뜯었다. 취약해 보였다. 감사해서 우리만 위해 녹음했어요. 민준이에게 직접 부르려고. 남들 들릴 생각 없었어요. 그런데 어시스턴트가 내 폰에서 발견하고 새 곡인 줄 알았어요. 물어보지 않고 레이블에 보냈어요. 깨달았을 때 이미 싱글로 결정됐어요. 우연이었다고? 슬픔에 빠진 아빠가 아들 잠재우는 노래 찾았고 원작자를 제대로 찾지 않아서 실수한 거예요. 레이블 개입 전에 발매 막을 수 있었어요. 당신 노래 아니라고 말할 수 있었어요. 그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해야 했어요. 알아요. 하지만 민준이가 내가 부르는 걸 듣고 아빠가 쓴 노래라고 생각했어요. 엄마 죽은 후 처음으로 행복해했어요. 자랑스러워했어요. 그래서 세상이 당신 창작이라고 믿게 뒀다. 원작자 찾아 바로잡을 거라 자신했어요. 사람들 시켜 검색했지만 포럼에 연락처 없었어요. 유저네임 김민 47분. 진짜 이름인지 모르고 김민수 수천 명이에요. 정당한 분노가 금 같다. 기대한 냉혹한 스타가 아니었다. 절박한 선택한 깨진 아빠였다. 준호 씨, 이게 내게 어떤 대가였는지 알아요?
당신이 내 노래로 부쌓는 동안 나는 월세 겨우 내요. 알아요.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눈물이 흘렀다. 바로잡을게요. 크레딧, 로열티, 다 하지만 먼저 알아야 할 게 있어요. 뭐? 그 노래가 민준이 목숨, 어쩌면 내 목숨도 구했어요. 대답하기 전에 계단 소리. 수아와 민준이 나타났다. 레고 성의 흥분. 아빠, 봐봐, 민준이 들며 말했다. 밝은 목소리. 대단하다. 아들아, 준호가 눈물 닦으며. 너희 둘이 팀 최고야. 수아 아빠도 저녁 같이 먹어요? 피자, 민준이 물었다. 수아의 기대 어린 얼굴, 민준의. 아이들은 무죄였다. 준호 씨가 괜찮다면? 물론이요. 저녁은 초현실적. 내 차보다 비싼 테이블에서 세계적 스타와 피자 먹으며 아이들 이야기. 하지만 준호의 평범한 아빠 모습이 충격이었다. 민준이 피자 썰어주고 냅킨 챙기고 하루 이야기를 참을성 있게 들었다. 홀로 키우는 아빠. 저녁 후 테라스로 나왔다. 민수 씨, 소송 싸우지 말라고 변호사들에게 지시했어요. 당신이 이겨요. 마땅해요. 그냥. 노래는 항상 당신 거예요. 그냥. 민준이에게 같이 말해줄 수 있어요. 내가 쓴 줄 알아요. 진실 알면 무너질 거예요. 하지만 당신이 수아 아빠라고 하면 덜 아플지도. 창 너머 아이들 내고 쌓는 모습. 준호 씨, 물을게요. 뭐든. 민준이에게 그 노래 의미 뭐라고 해요? 어둡고 무서워도 사랑하는 사람이 지켜준다고. 결코 혼자 아니라고. 수아에게도 똑같아요. 침묵이 편안했다. 어쩌면 민준이에게 당신이 쓰지 않았다고 말 안 할 수도 있어요. 두 아빠가 딸과 아들을 위해 같이 썼다고. 준호가 놀랐다. 그럴 수 있어요. 아이들 둘 다 엄마 잃었어요. 빨리 어른 돼야 했어요. 그 노래가 민준이 위로라면 내가 쓴 목적 그대로예요. 돈, 크레딧은. 그건 해결할게요. 지금은 민준이가 위로 잃지 않게. 내게 과분한 친절이에요. 아니, 민준이와 수아에게요. 안으로 들어가니 아이들 소파에 누워 TV 봤다. 민준이 수아 어깨에 기대 잠들었고 수아가 머리 쓰다듬었다. 행복할 때 피곤해져요. 수아가 속삭였다. 선생님 말씀으로 슬펐던 애들은 그래요. 잘 돌봐줘. 베스트 프렌드예요. 서로 돌봐야죠. 준호와 나는 서로 봤다. 아이들이 이미 깨달은 걸, 어른들이 애쓰던 걸 서로 돌보는 게 옳음보다 중요하다는. 그 후 몇 주, 준호와 나는 노래 권리 이전 세부사항 논의하며 뜻밖의 우정을 쌓았다. 로열티 이상으로 하고 싶어요. 협업해요. 당신 작곡 실력 대단해요. 그 자장가는 아름다운 게 아니라 치유해요. 같이 만들어요? 뭐예요? 상실, 트라우마, 변화 겪는 아이들을 위한 앨범. 감정 처리 도와주는 음악. 시장 있을까요? 수백만 아이들과 부모들이 필요로 해요. 흥미로웠다. 내 음악은 항상 내 감정 처리 도구였지만 타인 도움은 생각 안 했다. 수익 일부 기부해요. 음악 이상으로 아이들 돕기. 평등 파트너로. 당신이 리드 작곡가예요. 당신 비전 먼저였어요. 6개월 후 작은 별들을 위한 노래 앨범 발매. 상실 대처 자장가들. 첫 트랙 작은 별, 우리 둘 크레딧. 설명. 딸 위해 쓴 아버지가 아들 위해 입양한 아버지. 대성공. 하지만 더 중요한 건 가족들 도움. 부모들 편지. 치료사 사용. 교사 교실 재생. 수아와 민주는 여전한 절친. 준호와 나는 협업자이자 홀로 키우는 아빠로서 잘 맞았다.
재미있네. 어느 저녁 학교 탤런트 쇼에서 아이들 우리 노래 부르는 걸 보며 준호가 말했다. 수년간 모르는 수백만 위해 썼는데 가장 중요한 건 공유 안 할 생각이었던 자장가. 아들 잠재운 거? 이제 다른 아이들 도와요. 그게 운명이었나 봐요. 정말 믿어요? 모든 게 있어야 할 대로 됐다고. 무대 위 수아와 민준, 내 절박함에서 쓴 노래가 가족들 기쁨 가져오고 두 외로운 아빠 우정 맺었다. 어려운 상황에서 아름다운 게 나와요. 나 힘든 시기 있었고 당신도. 우연 아니에요. 1년 후 그래미 노미네이트. 안 이겼지만 아이들 응원 속의 상 이상. 소송은 화해로 끝, 권리 로열티 이전, 고통 보상. 돈 이상, 기대치 않은 것 얻음, 파트너, 친구, 적이라 생각한 이가 고통 겪는 사람일 뿐이라는 깨달음. 아빠, 어느 밤 수아가 말했다. 민준이 아빠가 우리 노래 찾아서 좋아요? 왜? 민준이 이제 안 슬퍼요. 아빠도. 다른 애들 도와요. 맞아. 사랑 공유할 때 최고예요. 노래 부르며 깨달았다. 훔쳐진 게 선물이 됐다. 민준이, 수아, 수많은 아이들에게. 어둠 속 혼자 아니라는? 그게 돈명성 이상 가치. 가끔 가장 아름다운 음악은 가장 깨진 마음에서 나오고 가장 큰 선물은 의도치 않은 거?